그날 남편의 지갑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여자와 아이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제가 20년 동안 알고 지낸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행복해 보였거든요. 마치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말이죠.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올해 48. 평범한 가정주부죠. 남편 정수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하고 있고 20살 된 아들 하나와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22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저희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이 그저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었지만 가정에 충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며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챙겨주었거든요. 물론 가끔은 섭섭했죠.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고 제 생일에도 꽃 한 송이 사다 주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중년 부부의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으로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신혼 때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어요. 설렘과 애정이 가득한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저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아마 30 중반 정도. 예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아이였어요. 5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남편의 어깨에 올라탄 채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눈과 코가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혹시 회사 동료의 가족일지도 몰라.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자꾸만 그 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어? 응, 현장 일이 좀 복잡해서. 평범한 대화였지만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피곤해 보인 얼굴을 하고 다녔던 게. 그리고 언제부터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게 됐던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인 건 아닌지 수백 번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건 분명 제 남편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고.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그런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핸드폰 속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수연아, 오늘 준호 어린이집 마치면 같이 놀이공원 가자. 여보, 사랑해. 빨리 집에 와. 우리 준호 오늘 또 아빠 찾더라. 빨리 보고 싶어 해. 수연, 준호. 낯선 이름들이 남편의 핸드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들은 완전히 다른 가정의 이야기였어요. 마치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삶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날짜였어요. 이 메시지들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오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즉 남편이 이 여자와 최소 5년 이상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5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잦은 야근, 주말 근무, 출장.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깨달음이 몰려왔어요. 더 찾아보니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수연이라는 여자와의 데이트 사진, 준호라는 아이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3명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 마치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의 행복한 일상이 그곳에 담겨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을 찢어놓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준호를 어깨에 태우고 수연과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너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22년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언제부터 이중 생활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두 가정을 오가며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에게는 왜 그렇게 무뚝뚝했는지.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주말 스케줄까지 모두 체크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은 회사에 나간다고 했어요. 오늘 현장 점검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에 오늘 준호와 함께 동물원 가자는 메시지가 와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로? 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회사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잠시 후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남편은 차에서 내려 그들을 반갑게 맞았어요.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고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마치 정말 가족처럼.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두 개의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들을 따라 동물원까지 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죠. 남편의 모습은 집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활기차고 즐거워했으며 아이와 여자를 향한 애정이 눈에서 흘렀습니다. 준호라는 아이는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아껴 했습니다. 안아주고 등에 업어주고 간식도 사주면서 말이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은 그들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을 때였어요. 수연이 직접 만든 듯한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돌아왔어요. 오늘 현장 어땠어? 힘들었어. 일이 많이 밀려 있더라고.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하루 종일 다른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낯설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수연은 남편보다 15살 어린 여자였고 준호는 그녀의 아들이지만 남편이 친아빠처럼 키우고 있었어요. 둘은 3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었고 남편은 그 집의 생활비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남편과 수연이 부부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준호의 어린이집에서도 남편을 아빠로 등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희 집에서는 김정수로 그 집에서는 아마 다른 성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남편이 그렇게 자주 야근을 했는지, 왜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나갔는지, 왜 최근 몇 년간 저와 아이들에게 점점 무관심해졌는지. 남편의 마음과 시간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화가 났던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두 가정을 꾸리려면 당연히 돈이 2배로 들 텐데 그동안 저희 집 생활비는 줄지 않았거든요. 그럼 남편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했을까요? 조사해보니 남편은 저 몰래 대출을 여러 건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도 있었고 신용대출도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즉 남편은 저희 가족의 미래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배신감과 모욕감, 그리고 22년간 바보처럼 속아 살았다는 자괴감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자고. 하지만 어떻게 끝낼지가 문제였어요. 단순히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저 몰래 진 빚들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할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수연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수연의 연락처는 남편 핸드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익명으로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정수 씨의 부인입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잘못 보낸 거 아닌가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수와 22년간 결혼 생활을 한 아내입니다. 준호라는 아이도 알고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 후로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녀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수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김정수의 아내 김미숙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수연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지금은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남편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남편의 슬리퍼, 남편이 입던 셔츠, 심지어 남편과 수연, 준호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 액자에 넣어 걸려 있었어요. 정말로 또 다른 가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소파에 앉으며 그녀를 자세히 봤습니다. 예쁘긴 했지만 지금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저는 언제부터 우리 남편과 이렇게 살았냐고 묻는 거예요. 수연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년 전부터요. 아이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전 남편과의 아이인데 이혼하고 나서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은 아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준호가 정수 씨를 정말 좋아해요. 친아빠보다도.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우리 남편이 당신에게는 무슨 사람이라고 했나요? 이혼했다고 했어요. 전 부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아이들은 전 부인이 키우고 있다고. 역시나 그랬군요. 남편은 저에게도 수연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연은 남편이 이혼한 줄 알고 사귀기 시작했던 거고 저는 남편이 성실한 가장인 줄 알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럼 당신도 속은 거네요. 네. 우리 남편은 저와 이혼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합법적인 부부이고 20살, 18살 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그럼 정수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죠. 당신을 완전히 속인 거예요. 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수 씨가 이혼했다고 해서. 만약 결혼한 줄 알았다면 절대 이런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울음소리를 보니 진짜였어요. 수연도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였던 거죠. 그 순간 준호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어요. 5살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는 누구야? 할머니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이 아이에게 저는 그냥 모르는 할머니였지만 이 아이의 아빠는 제 남편이었던 거죠. 준호야, 안녕.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에게 남편은 정말로 아빠였을 텐데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수연과 저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도 남편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서 진짜 사랑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남편이 자신과 준호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정식으로 결혼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수연이 물었을 때 저도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 이야기를 꺼낼까? 어떻게 시작할까? 며칠 더 지나고 저는 결국 남편과 정면 대결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수연 씨와 준호 이야기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숟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보더니 한참 후에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가요? 당신이 22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미수가. 대답해요. 언제부터였냐고. 5년 전부터야. 5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됐네요. 왜요? 왜 그랬어요?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은 없어. 그냥 지친 거야. 뭐가 지쳤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반복되는 일상, 변하지 않는 생활. 수연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저와 아이들은 뭐예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짐이었던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새로운 사랑을 찾는 동안 저는 22년간 바보처럼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어요. 아니, 싸움이라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남편은 묵묵히 듣고 있었죠.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아마 수연이 있는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 후 남편이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미수가 이혼하자. 뭐라고요?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요. 수연이랑 살겠다는 거예요? 응. 준호도 있고. 이제 그게 내 가족이야. 그 순간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됐어요.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컸잖아. 하준이는 대학생이고 하은이도 곧 대학 갈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아빠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이 가정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재산을 반반 나누자고 했지만 문제는 빚이었어요. 남편이 이중 생활을 하면서 진 빚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큰 문제였죠. 법정에서 만난 남편은 정말 낯선 사람 같았어요. 22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재산 분할 시 부채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반박했어요. 그 빚은 남편이 이중 생활을 위해 개인적으로 진 거예요. 제가 왜 책임져야 하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에 진 빚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이혼은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고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더라고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은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20살인 하준이도 마찬가지였죠. 아빠를 그렇게 믿고 따랐던 아이들에게 이런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아,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며칠 후 남편이 직접 아이들에게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때 하준이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 저희는 뭐예요?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였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재산 분할 과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집은 남편이 진 빚 때문에 은행에 넘어갈 상황이었고 저축해둔 돈도 얼마 없었어요. 남편이 5년간 이중 생활을 하면서 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서야 실감했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진 부채가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채이므로 법적으로는.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 혼자 진 빚을 제가 왜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2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날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수연이 결혼했다는 거였어요. 저와 이혼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말이죠. 그것도 수연이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이혼을 밀어붙였는지, 왜 재산 분할에서 양보하지 않았는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수연도 결국 남편에게 속았던 거죠. 남편이 이혼했다고 믿고 사귀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저와 결혼한 상태에서 그녀와 동거를 시작한 거니까요. 그녀 역시 피해자였지만 결국 남편을 선택한 건 그녀의 몫이었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준호였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남편은 정말 아빠가 된 거니까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반면 저희 아이들은 아빠를 잃었고요. 하준이는 그 후로 아빠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22년을 함께 산 가족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요? 하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아빠를 만나러 가기도 했지만 점점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있는 아빠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준이는 대학생이었지만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하은이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교육비를 줄여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마음의 상처였어요. 22년간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는지에 대한 자괴감.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예뻤다면, 더 사랑스러웠다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남편이 선택한 길이고 남편이 저지른 배신이라는 걸.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한다고 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준이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아이들이 이런 시련을 통해 더 강하고 현명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이 완전히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48살에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그게 제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